은도 그냥 등요소인데도 그냥 로가 다 적어도 돼서 광전자 분광학을 이렇게 원자에 적용을 하면 그때 나타나는 실험 결과가 바로 요겁니다. 알겠죠? 이게 특히나 중달 교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습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꼭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뒤쪽에 붙어 있는 문제입니다. 7장에 있는 186번. 아시겠죠? 요거 보면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오죠? 보이시죠? 자, 이때 여기에 X축을 잠깐, 아니, Y축을 잠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lative number of electrons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죠? 그럼 relative number of electron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디텍터. 자, 디텍터 우리말로 뭐예요? 검출기죠. 요거에서 검출되는 전자 개수를 뜻하는 겁니다. 디텍터에서 검출되는 전자 개수가 Y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 이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를 뭐라고 할까? 얘를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이온화 에너지를 뜻한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이온화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스케일이 조금 묘한데 잘 보시면 여기가 1011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져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지는 묘한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예요. 알겠죠?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보통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기도 하냐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라는 의미로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축이 그 튀어나온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인지 그 원자에 맺혀 있는 이온화 에너지인지를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통은 X축을 이온화 에너지다, 광전자 운동 에너지다 뭐라고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데 중달책은 그걸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 X축의 의미가 뭔지를 잘 보고 아시겠죠? 잘 보고 개떡같이 나와 있어도 콩떡같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그림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광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그래프를 사실은 이렇게 두는 게 좋아요. X축은 거꾸로 이리 갈수록 이게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1, 2, 3, 4, 10, 100, 100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알겠죠? 되십니까? 됐죠? 다 먹었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포인트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서로 다른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이시죠? 서로 다른 7개의 이온화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죠. 맞나요? 네. 맞나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서로 다른 7개 이온화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1s, 2s, 2p, 3s, 3p,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3p, 4s의 7가지 오비탈들이
나타나는구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걸 지금 각각의 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들 두 번째 이 각 오비탈에 배치된 전자 개수는 어떻게 된다? 각 픽 아래쪽 면적 요것과 비례합니다.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픽의 아래쪽 면적이 해당 전자 개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요 아래쪽 면적, 요 아래쪽 면적, 이 아래쪽 면적, 이 아래쪽 면적 그래프를 잘 살펴보시면 왠지 되게 비슷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비슷하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면적 2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2인지는 전체를 분석하고 나면 압니다. 그래서 요거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건 면적 2에 해당하는 픽이다. 됐죠?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요거 파란색으로 표시한 애 있죠? 얘는 면적 뭐에 해당하는 거다? 6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 그러면 여기 찌카나키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거 보이세요? 요거요? 얘는 면적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1에 해당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잘 보시면 이거 면적 2죠? 2. 이거 2죠? 6이죠? 2죠? 6이죠? 1이죠? 2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나타나는 아래쪽 총 면적이 비례적으로 몇 개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자, 다 더하면 몇 개? 얼마요? 21. 바로 2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뭐랑 비례한다? 전자 개수랑 비례한다며요. 그러면 전자 개수가 21개다.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스캔듐을 얘기하는 거겠죠. 알겠죠? 스트론튬 말고요. 스캔듐. 그래서 얘는 뭐다? 지금의 원소는 바로 원자 번호 몇 번? 21번의 스캔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스캔듐의 전자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1s2, 2s2, 2p6, 3s2, 3p6. 그 다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그 다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자, 여기까지 채우면 몇 개예요? 여기까지 채우면 전자 18개잖아요. 그럼 몇 개 남아요? 3개 남죠. 3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3d1, 4s2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그래프라고요. 보이세요? 그럼 잘 봐요. 여러분 1이 갈수록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1이 갈수록 안정한 거죠. 그러면
이리 갈수록 안정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죠? 그러면 어느 전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크겠어요? 안정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겠어요? 불안할수록 이온화 에너지 크겠어요? 안정할수록 떼어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울 테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클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리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역으로 반대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온화 에너지 제일 크잖아요, 얘가. 이온화 에너지 제일 큰 게 누구에 해당하는 전자 배치란 얘기예요? 1s2에 해당하는 전자 배치란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순차적으로 얘는 누구의 픽이란 얘기예요? ES2. 얘는요? EP6. 얘는요? 3s2 3p6가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하나 있는 얘는 누구? 하나 있는 얘는 바로 얘가 3d1 4s2라고요. 아시겠죠? 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광전자 분광학 실험 결과로 3d1 전자가 더 안정합니까? 4s2가 더 안정합니까? 3d1이 더 안정하네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3d1이 4s2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물론 뭐하긴 하지만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그 전자 배치를 지금 여기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를 쓸 때 사실은 4s2 3d1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둘 중에 그래서 전자 배치가 되면 어디가 더 안정하다고요? 3d1이 안정하고 4s2가 불안한 게 이 실험 결과가 대로라면 이거라고요.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무슨 관습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죠? 채워지는 순서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p 다음에 전자 배치가 4s에 먼저 되죠. 그래서 쓸 때 4s2 3d1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안정성은 4s2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쓰는 게 더 적합하긴 합니다. 근데 중달책은 이 위쪽을 선호해서 쓰고 있어서 뭐 요 표현이 됐건 요 표현이 됐건 다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어떤 걸 더 좋아하십니까? 밑에 걸 좋아하세요? 위에 걸 좋아하세요? 교사는요? 그거는 누구나 그래요. 그거는 채워지는 순서고요. 채워지는 순서를 쓴 다음에 실제 전자배치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위에 거로 씁니까? 네, 그러면 교사의 취향을 따르세요. 그냥 아시겠죠? 교사의 취향을 따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무방하긴 한데 무방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 건데 그 줌달이라는 책 자체가 되게 틀린 부분이 많아서 뭐 그거를 따른 예, 뭐 어떻게 상관은 없는데 뭐 영 못하면 교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사한테 센세 어떻게 쓰는 게 낫나요? 물어봐야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걸 그냥 따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배치가 이러하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 이 스캔듐은 그러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을까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몇 번부터 몇 번이 있을까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아니,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캔듐은 그러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몇 번째 거부터 몇 번째 거까지 있겠어요? 얘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I1에서 몇 번까지? I2,
21번까지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뭐예요? 전자를 하나 떼고 두 개 떼고 세 개 떼고 네 개 떼고 계속 떼는 거.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죠, 맞죠? 그러면 그게 전자를 몇 번째까지 뜯어낼 수 있냐고요? 전자가 총 몇 개까지 있어요? 21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21번째 이온화 에너지까지 뜯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영어로 뭐라고 해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영어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자, 개념은 알죠? 떼어내고 떼어내고 떼어내고. 이걸 영어로 consecutive라고 해요. consecutive ionization 에너지입니다. 알겠죠? consecutive ionization 에너지입니다. 됐어요? 됐죠, 됐죠?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요 픽 있죠? 요 픽. 이게 어디 전자를 떼어내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죠? 4s2. 그럼 이 픽은 어떤 이온화 에너지와 어떤 이온화 에너지를 다 포함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얘는 IE1, IE2를 포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각해봐요. 지금 이 그래프가 뭔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선이에요? 선으로 되어 있죠. 아니, 뭔가 면적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 해당하는 이온화이즈가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 평균값 안에서도 이온화이즈가 조금 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둘 중에 작은 게 누구겠어요? 둘 중에 작은 게. 둘 중에 작은 게 뭐겠어요?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게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픽이 사실은 두 개가 같이 나온 걸 하나로 합쳐서 그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픽 안에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지원.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내주세요. 알겠죠? 진짜 우유 마신다고요? 아, 그래. 아니, 이 사람들, 아, 진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 뭐라고요? 아, 안 보인다고요?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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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준상이는 평소에 운동 뭐 해요? 운동 안 해요? 발레요, 발레. 발레 한다고요? 학교에서 발레를 한다고요? 발레 교사가 있어요? 학교에 발레 선생님 계신다고요? 네, 준상이가 동아리장이에요. 발레 동아리. 발레 동아리요? 백조기 코스 쳐요. 우와, 그렇구나. 야, 그래서 준우라고 준상이 춤 잘 추는 거예요? 피루에트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피루에트 뭐 이런 거. 학생회 네. 수련회 그 간부 수련회 가가지고 네. 춤 많이 췄습니다. 진짜로요? 진짜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때 이후로 몇 달 동안 텐션이 낮아지고 그때 춤을 하도 많이 춰가지고요. 준상이 중학교 때 벨리 댄스 췄어요. 벨리 댄스요? 내가 저랑 같은 중학교 갔거든요. 벨리 댄스요? 네. 이야. 뭐 준상이 막 배꼽 주변에 털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털 많죠? 많아요? 그걸로 벨리 댄스 춘다고요? 오, 진짜로요? 이야, 준상 기대돼요. 늘 기대돼. 네? 그냥 얼마나 재밌겠을까요? 진짜로요? 대단하다. 나연아, 저희 준상이 배꼽 댄스 보고 싶죠? 그래? 배꼽 댄스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배꼽 댄스. 아, 배털 댄스요? 배털 밀면 볼게. 준상이 배털을 보고 싶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희 어? 뭐예요? 그래. 알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아니, 준상이 벨리 댄스 깜짝 놀랐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준상이 또 웃는데 보조개 생겨 막. 완전 러블리해. 알겠어요. 그 준상아, 그러면 엄마도 아세요? 예. 그 벨리 댄스 추는 거 아세요? 좋네. 아니 그러네. 아니, 나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벨리 댄스 추다 그러면 되게 귀엽겠다.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 그럼 만약에 저기 주영아, 나중에 아들 낳는데 준상이만 해, 막. 근데 아들이 막 벨리 댄스 어때? 재밌을 거 재미? 재밌겠죠. 그래. 그래 좋아. 알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쇼킹한데요. 그리고 벨리 댄스를 경윤이랑 같이 둘이서. 네. 경윤이도 벨리 댄스 할만할 잘할 것 같은데요. 좋아.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흔들어봐. 허이. 네. 자, 보십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은 이온화 에너지 뭘 포함하는 거? 얘는 이온화 에너지 뭐겠어요? 얘는 그냥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3D5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다가 다다다다다 따지면 여기에 있는 얘는 어떤 이온화 에너지하고 어떤 이온화 에너지가 더해진 거겠어요? 바로 이온화 에너지 20번하고 이온화 에너지 21번이 여기에 더해진 거겠죠. 이해하셨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실제로 그리면 다른 애들보다는 굉장히 샤프하겠죠. 되게 얇아지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선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선이 아닌 이유는 어떤 해당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하나의 수치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전자가 튀어나오잖아요. 광전자가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온 광전자가 디텍터로 들어가는 방향이 약간씩 다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즉 광전자가 튀어나오는데 디텍터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광전자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애도 있고 정확하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애가 있죠. 그럼 이때 디텍터가 감지하는 그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지 않는다고요. 약간씩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전자 하나의 이온화 에너지를 하더라도 디텍터에서 검출되는 운동 에너지가 명확하게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서 얘도 하나의 픽이 아니라 좀 넓대에 대한 분포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샤프할 가능성은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됐죠? 그렇죠? 이때 자, 여기까지 됐죠? 지운다. 지우사. 쓱쓱쓱쓱. 자, 그러면 관련해서 깜짝 퀴즈. 방금 이 원소의 이름이 뭐였죠? 스캔듐이었죠? 스캔듐 같은 원소를 무슨 원소라고 해? 스캔듐 같은 금속을 무슨 원소라고 해? 나연아, 뭐? 영어로? 그렇죠. 바로 퀴즈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 번역 전이 금속. 알겠죠? 메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트랜지션 엘러먼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자,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얘기했던 것처럼 브, 망패, 코니, 구젠 이런 애들 아시겠죠? 이런 애들을 전이금속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이금속 트랜지션 메탈에서는 주기율표상 화학적
성격의 주기성이 강하게 나타납니까? 약하게 나타납니까? 강하게 나타나요. 전이 금속에서는 주기율표상 화학적 성격의 주기성이 강하게 나타납니까? 약하게 나타납니까? 주기성이 약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약한 거 몰라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첫 번째 전형 원소란 말 들어봤어요? 전형 원소? 자, 전형 원소 영어로 사전에 다 있죠. 내가 만들어 드린 사전에 다 있죠. 전형 원소 영어로. 어? 전형 원소 영어로. 엘레멘트. 그건 원소죠. 알칼리. 전형 원소 중 한 종류죠. 전형 원소를 영어로. 사전에 다 있구만. 하이피칼. 하이피칼이요? 하이피칼. 뭐야? 티피컬, 타피컬. 예, 그렇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형 원소는 영어로 메인 그룹 엘러먼트라고 합니다. 네. 이걸 전형 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전형 원소는 의역이고요. 직역에 가깝게 쓰려면 주족이에요. 주족. 그래서 번역이 전형 원소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의역이고 직역은 주족, 메인 그룹. 알겠죠? 그룹이 주기율표상에서 족이 된다는 건 알죠?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의 이름이 뭐예요? 주기율표에서 세로줄. 주기율표는 또 영어로 뭐라고 해요? 주기율표 영어로. 피어리어드. 오. 피어리오딕 테이블이라고 해요. 알겠죠? 주기율표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피어리오딕 테이블. 알겠죠? 그 피어리오딕 테이블에서 세로줄 뭐라고 해요? 세로줄. 세로줄을 그룹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패밀리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가로줄 뭐라고 해요? 가로줄. 가로줄을 피어리어드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가로줄을 우리말 번역으로 주기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주기족, 피어리어드 그룹. 알겠죠? 주영아, 요거 다 알겠죠? 그래. 됐다. 자, 썼어요? 자, 지운다. 이거 썼죠? 더 빨리 써. 자, 쓰시고. 이거 이렇게 큼직하고 얘 안에 뭐 들어있는데요? 보청기가 들어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열어요? 잘 안 열려. 어떻게 열어요? 아까 반대로 여는 거예요? 그 거꾸로 열 뻔했어요. 거꾸로 열면 뜯어지는 거 아니야? 오, 궁금하다. 이렇게. 오, 준우 보청기래요. 보청기라고 하기엔 되게 사이버틱한데요? 준우 보청기. 야, 좋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창이구나. 좋아요. 알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면은 준우한테 보청기 선물하는 거예요? 준상이가? 오, 스위트해라. 그래요. 자, 썼죠? 자, 그럼 밑에 여기서. 자, 이 영어 다 하는데, 여기 줄게요.
자, 그러면 전형 원소가 뭐예요, 그러면? 전형 원소가 뭐예요? 그거 오비탈이 전형 원소가 뭐예요? S랑 바로 최외각 오비털이 뭐로만 구성되는 거? 자, 최외각은 또 영어로 뭐라고? 최외각 영어로. 밸런스 밸런스 쉘 오비탈 이 sp로만 구성되는 원소를 그걸 전형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외각 오비탈에 s 오비탈, p 오비탈 있는 걸 그걸 메인 그룹 엘러먼트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얘들은 종마다 그 반응성이 매우 다릅니다. 엄청 달라요. 최각이 밸런스예요. 네, 최각을 밸런스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최각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혹은 원작가 뭐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마다 반응성이 매우 다른데 예를 들어서 1조 원소 뭐라고 불러? 1조 원소. 알칼리 1조 원소를 알칼리 메탈이라고 하죠. 기억해요? 그 다음 두 번째 2조 원소를 뭐라고 해요? 2조 원소를 알칼리 알칼리 영어로 알칼리 영어로 알칼리 뭐? 2조 원소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또일 그라운드 메탈, 얼트 메탈, 크게. 얼트 메탈. 네, 바로 알칼리 얼트 메탈. 이걸 영어로 알칼리 얼트 메탈이라고 쓰는 걸 우리말로 알칼리 토 금속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토의 뜻은 흙 알겠어요? 얼스가 지구란 뜻인데 얼스의 어떤 뜻이 있냐면 흙의 뜻이 있죠. 얼스의 또 다른 뜻이 흙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의 흙, 지구의 지표를 구성할 때 이조 원소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우리 주변에 흙 있잖아요. 산에 가면 흙 있잖아요. 흙 퍼다가 분석하면 거기에 맥니듐, 칼슘 등이 많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구의 토양을 구성한다고 해서 알칼리 얼스 메탈이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이 하나만 더 들면 뭐 하나만 17조? 더 들면 17조 원소를 뭐라고 해요? 할로젠 할로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18조 원소 뭐라고 해요? 활성 18조 원소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노 리액션 영어로 비활성 기체 영어로 노블 가스라고 해요. 비활성 기체를 영어로 노블 가스라고 해요. 그럼 봐봐.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 금속, 할로젠, 비활성 기체. 자, 성격 비슷해요. 성격 매우 달라요. 매우 다르죠? 이게 전형 원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전형 원소는 그 종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니, 성격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요. 아시겠어요? 그거에 반해서 트랜지션 메탈. 자, 트랜지션 메탈의 뜻은 그럼 뭐겠어요? DYF 트랜지션 메탈은 바로 밸런스 오비탈 근처에 뭐 부분적으로 채워진 DF가 나타나는 원소를 그걸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형 원소는 최외각 오비탈에 S하고 P만 있는 건데 저기에 그 전이 금속은 그 밸런스 오비탈 근처에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D하고 F가 있을 경우, 가까이 있을 경우 그걸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스캔듐. 자, 이 스캔듐에서 밸런스 오비탈은 어디예요? 이 스캔듐에서 밸런스 오비탈 어디예요? 최외각 오비탈 어디예요? 바로 이게 최외각이죠? 왜?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주행자수. 그게 최외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캔듐에서 최외각 오비탈은 4:2예요. 근데 그 근처에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d 오비탈이 있죠. 아 맞네
그런 걸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한다고 하겠죠? 근데 묘하게도 이 트랜지션 메탈은 화학적 성격의 주기성이 뭐하다고요? 아주 약하게 나타난다고요. 누구에 반해서? 메인 그룹 엘러먼트에 반해서. 그러면 이 설명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걸 어제 승우가 물었거든요. 승우는 이 질문을 나한테 왜 했겠어요? 중간에 나서 줌달 내가 찍어준 문제에 이게 나온다고요. 승우가 그걸 풀었겠죠. 풀고 나한테 물어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알겠죠? 에? 뭐 영상으로 본대요. 지금 라이브로 보는 사람 있나? 저기 준상이 배꼽털 얘기 들은 사람 있나? 아무도 없네요? 오, 아직 아무도 안 봤어요. 오. 그래, 좋아. 준상아, 아직 준상이의 배꼽털 얘기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 애들이 안 봐. 아, 얘들이 다 아는구나. 그래, 하여튼. 나는 없거든요? 나는 맨성맨성한데. 그래요. 여기 막 많이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예? 뭐 굳이 뭐 배만 불러 나와가지고요. 뭐 딱히 볼 게 없어요. 네, 뭐 50대 알아보고 50대 아저씨 뭐 배 봐. 자, 어쨌건 나는 평생에 복근이라는 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누구 다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있어봤거든요. 한 번 언제 있었냐면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운동을 진짜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냥 운동이 좋아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출퇴근을 자전거로 했었어요. 그 출퇴근을 그때 내가 저기 진해 속동에서 살았었는데 진해 속동에서 해군사관학교까지 한 10km 정도 돼요. 그걸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한 3년 타다 보니까 처음에는 출퇴근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출근 한 1시간 넘게 걸렸는데 제대할 때쯤에는 30분밖에 안 걸려. 막 자전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출퇴근을 매일 10km씩 하고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마치고 나면 그 퇴근하기 전에 그 산 있잖아요. 해군사관학교 안에 산이 있어요. 산 조깅을 했어요. 산 조깅으로 1시간 동안 또 뛰고 와요. 그걸 매일 했거든요. 매일 했거든요. 그렇게 매일 운동을 했는데도 복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복근이 안 생기지? 했는데 김선아가 복근은 특별히 복근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했는데 그렇게 유산소를 미친 듯이 한 다음에 복근 운동을 하니까 진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생기는 걸 보고 그만뒀어요. 이렇게 하면 생기는구나. 느낌만 보면 되지. 왜 굳이 그걸 왜? 그렇죠. 예. 왜 굳이 힘들게 더 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한번 느낌을 보긴 봤는데 그 이후로는 내 배는 복근이란 존재하지 않아. 그냥 후덕한 아저씨 배예요. 하여튼 그래. 혹시 준상이 복근 있는 거 아니에요? 준상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복근도 있고 털도 있고 막 다 있을 것 같아요. 준상이 털 없어요. 아 진짜 매끈해요? 모든 몸 털이 없어요. 아 진짜로요? 그렇구나. 좋습니다. 포켓몬 생닭이에요. 쌩다. 자 어쨌건 그래서 전형 원소는 종마다 성격이 매우 다르고 전이 원소는 주기성이 약하게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여기 준다. 줄게요. 이야. 바로 첫 번째 1 했고 2 전형 원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consecutive 이온화 에너지. consecutive 시작. consecutive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여러분 어쨌건 감소합니까? 어쨌건 증가합니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하는 거 알죠? 그런데 전형 원소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크게 증가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전형 원소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크게 증가합니다. 즉,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뭐 11번 소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도 크지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사실 몇 번째 이온화 에너지까지 있겠어요? 11번째 이온화 에너지까지 있겠죠? 그런데 이때 크게 증가하는 걸 넘어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죠. 10배. 10배 이상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으로 또 뭘 알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또 뭘 알 수도 있냐면 최외곽 전자 배치를 알 수도 있죠. 소듐 같은 경우는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내부 전자 이온화가 돼야 되니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커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형 원소는 산화수가 그 해당 원소의 산화수가 여러 가지가 되어 하나로 결정돼요. 산화수가 하나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NA가 반응을 했을 때 산화수 무조건 몇 가입니까? 1가죠? 뭐 예를 들어서 NA 2가. 자,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자,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건 없고 이렇게 딱 정해지죠. 그게 누구의 성격이다? 그게 누구의 성격? 메인 그룹 엘러먼트의 성격이라고요. 됐죠? 되십니까? 됐어요? 그런데 자, 그 썼죠? 지운다. 자, 빨리 써. 또 무슨 비밀 다와예요? 아, 승호랑 얘기했다고? 승호가 왜 뭐랬는데요? 빨리 와서 놀자고요? 아, 진짜로요? 그래요. 자, 썼죠? 이거 지운다. 주간 지워도 되겠어요? 자, 지우자. 쓱. 자, 두 번째 이. 자, 두 번째 2는 그렇다면 언급하고 있는 전이금속은 원소끼리 그 화학 반응성이 어떨까요? 심하게 차이 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물론 그것도 뭐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고 분명 차이는 있지만 전형 원소에서 예를 들면 알칼리 금속, 할로젠 이런 식의 극명한 반응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이 금속은 얘가 반응하면 다른 애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이 금속의 반응성은 어떻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냐면 무조건 다 실험해 봐야 돼요. 무조건 다 해봐야 돼요. 요게 되잖아요? 옆에 거 될 수 있어요. 다 해봐야 돼요.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제 실험적으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촉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촉매가 상당히 돈이 되는 거 아세요? 카탈리스트. 아, 예. 영어로 쓰면 캐탈리스트죠. 여러분 화학에서 촉매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다 넣어보고. 예, 진짜 다 넣어보고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촉매 연구는 논리가 딱히 없어요. 촉매 연구는 뭐냐면 진짜 가능성 있는 거 다 해보는 겁니다. 거기서 걸리면 대박인 거고요. 안 걸리면 개고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하튼 성격이 비슷비슷한데 이유가 뭐 때문이냐? 첫 번째 1 바로 3D와 4S의 에너지 준위가 이게 비슷해요. 자, 보시면
2s, 2p가 약간 분리돼 있죠. 3s, 3p도 약간 분리돼 있죠. 근데 3d하고 4s는 굉장히 붙어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둘의 에너지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증가하는 건 달라지진 않는데 어떻게 증가?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 동일 원소에서 여러 산화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은 몇 가 가능합니까? 2가, 3가 뭐 이런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원소인데 산화수가 여러 개인 이유가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S하고 D의 에너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크롬의 반응성이나 망간의 반응성이나 거의 그냥 그게 비슷비슷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0%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그 KMNO4 K2CR2O7 자, 이 물질 같은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이물질 당연히 다른 물질이죠. 다른 물질이지만 이 둘의 반응성은 거의 똑같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똑같게 나타납니까? 얘는 화학에서 가장 유명한 뭡니까? 화학에서 가장 유명한 무엇입니까? 산화제죠. 얘 화학에서 가장 유명한 뭡니까? 산화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원소를 쓰냐 이원소를 쓰냐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얘를 해도 뭐 비슷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반응성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논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달 거기 내가 써놓은 거기 문제집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걸 보고 이제 승우가 나한테 물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죠? 포타슘 퍼만가네 있죠. 어떤 거요? 왼쪽 거. 이거요? 예, 얘 이름은 굳이 나온 김에 쓰면 포타슘 퍼맹거네이트입니다. 그냥 망가네이트도 그냥 맹거네이트는 산소가 하나 적어야 돼요. 예, 그거는 이제 Mn2O3 정도가 될 거예요. 산소가 하나 더 적어. 여기 망간에 따라 망간이 또 산화수가 여러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여서 그 뭐냐면 부를 수 있는 이름들이 다양할 수는 있는데 망간에 붙어 있는 산소 4개가 가장 많은 거기 때문에 그 경우 퍼맹거네이트라고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얘는 포타슘 다이크로메이트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포타슘 다이크로메이트. 유명한 애들이니까 기억하시고요. 뭐 저도 써볼까요? 저는 포타슘 그럼 여기까지. 저는 다이크로메이트입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이따 저녁에는 또 연력학 할 거니까 그 뭐냐면 또 강의 봐요.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MnO3가 망가네이트예요? MnO3는 없어요. MnO3는 없어요. Mn2O3가 있어요. 근데 초스는 왜안 나와? 그리고 MnO4도 있어요. MnO4도 있고. 근데 망간은 그런 물질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냥 저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안 좋아.